LA 지역 아파트 세입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렌트비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다음 달 렌트비를 몇백 달러 올린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는 타운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파트 렌트비는 너무 올라 피크를 찍었다는 말도 있고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내린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린 한인타운의 렌트비. LA 한인타운의 스튜디오 아파트가 $2,000라는 말도 들립니다. 지난주 렌트비 인상폭을 규제하는 주민 발의안 1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사한타에서는 한인타운의 아파트 시세와 세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결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LA 한인타운 아파트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스튜디오 아파트가 $2,0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데요. 지금 한인타운의 신규 아파트 스튜디오가 $2,000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그 렌트카페 통계 자료를 보면요. LA 지역 3년간 신규 아파트 평균가가 스튜디오가 $2,181, 그리고 3베드가 $5,201까지 이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LA 한인타운 전체 평균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타운은 이제 렌트 컨트롤 아파트가 한 75%가 되는데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신규 아파트 평균가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신규 아파트를 포함한 LA 한인타운 전체 아파트 평균가는 이 스튜디오가 $1,535, 그다음 원베드가 $2,221, 그다음에 투베드가 $2,971, 그리고 3베드가 $3,6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모든 아파트 유닛의 평균가는 $2,504입니다. 상당히 많이 높은데요. 네. 그렇다면 한인타운 렌트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웨스트 LA나 아니면 이제 다운타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LA 지역 아파트 평균가 스튜디오가 $1,622입니다. 원베드 $2,068, 투베드 $2,782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스튜디오를 제외한 원베드와 투베드는 LA 한인타운이 LA시보다 한 $100에서 $150 정도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LA 한인타운의 경우 1978년 10월 이전에 그 8,095채가 아파트가 건설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95년까지 448채가 지어졌습니다. 2000년 이후 거의 아파트 건설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이 중산층 아파트가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안 됐어요. 그동안 하나도 공급이 안 됐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은 아파트들이 1970년도, 80년대에 진 거고 뭐 90년대에 진 거 조금 있고 그거 없어요. 3, 4년간에 새로 한인타운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전부 고급 아파트로서 렌트비가 2,700~800부터 뭐 한 3,0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좀 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이나 혹은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니 땅값이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니 높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거주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급 아파트를 짓는 이유, 당연히 뭐 땅값이 올랐고 거기에 자재비 많이 올랐죠. 인건비는 뭐 2배 가까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 땅값으로 보면 최근 매물로 나온 이 명동교자 자리를 예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6 스퀘어핏입니다. 네. 매물은 $1,300만 나왔습니다. 이를 스퀘어핏당 계산을 해보면 스퀘어핏당 $1,255가 나옵니다.
사람이 사실 뭐 침대에 눕거나 혼자 이렇게 자리를 좀 편하게 눕기 위해서는 한 30 스퀘어핏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 눕는다 한다면 이 30 스퀘어핏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계산을 해본다면은 이제 그 땅에 30 스퀘어핏은 이제 그 37,6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지어져야겠다는 거를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인타운 내에 이제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최근 분양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인타운 윌셔길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분양한 아파트를 가 봤는데요. 네. 뭐 직장인들이나 개인 사업가들이 주로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스튜디오, 원베드, 그리고 투베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인데 네. 지금 얼마죠? 스튜디오는 1,880불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럼 룸메이트들이 많나요? 아니면 지금 개인으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개인들도 많고 아니고 커플도 많이 와요. 커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투베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렌트비가 시작이 어떻게 돼요? 3,100불부터 시작해요. 3,100. 그럼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방마다 방이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다 보니까 네. 룸메이트 하는 사람들도 되게 선호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좀 가족 중심이 더 많나요? 아니면 지금 투베드 같은 경우에도 룸메이트가 좀 있는지 더? 룸메이트가 더 많아요. 여기는. 어. 가족들도 좀 있는데 여기는 뭐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음. 영 프로페셔널이 많이 같이 살아요. 여기. 네. 지금 원베드잖아요. 이건 네. 얼마예요? 원베드는 2,400부터 시작. 지금 저 아파트는 현재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아파트 매니저에 의하면은 한 50% 정도가 입주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뭐 젊은 층의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투베드 지금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뭐 이제 전문직 종사자도 있었고 개인 네.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입주 7일차 세입자를 저희가 한 분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룸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인타운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안전도 있지만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저까지 여자 3명이 같이 투베드를 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방 혼자 쓰는 친구는 돈 더 많이 내고 뭐 같이 쉐어하는 저랑 다른 친구는 돈을 좀 적게 내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좋은 시설에서 살고 있어요. 또 한인타운 신규 아파트 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입주자에게는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운동 시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경우도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요가나 헬스클럽, 운동 기기가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게 렌트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그렇고 요가 클래스도 그렇고 뭐 이런 헬스장도 그렇고 다 렌트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돈을 많이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룸메이트로 젊은 층이 이용하면 비용도 줄이고 또 이제 굉장히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자녀가 있는 패밀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베드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또한 또 컨퍼런스 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장점으로 보고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인타운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고 한 여기가 한 600에서 70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룸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운동 시설들도 많이 있어서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아파트 어메니티가 이제 장점도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렌트 비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월 렌트비는 뭐 대부분의 모든 세입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루 3시간씩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또 사실 몇백 달러 차이가 있다면은 이를 충분히 부담할 가치가 있다. LA에 있는 이런 한인타운부터 해서 LA 지역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죠. 그렇죠. 이곳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뭐 이 또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5번 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왕복 한 3시간?
근데 이제 갔다 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또 일을 하는데 또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 오면 또 애를 봐야 된다는 그 생각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 예, 직장에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인컴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파트 렌트비보다 수입은 3배가 돼야 됩니다.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소득을 한번 봤는데 세입자, 입주자는 뭐 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룸메이트를 제외한 일반 세입자의 소득 수준은 한 1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 리밋이 있는 거죠? 얼마 이상? 네네. 한 달에 한 스튜디오 렌트에서 한 3배 돼야 돼요. 그래서 렌트비가 만약에 2,500이면은 한 7,500 정도 들어야 돼 한 달에. 기준이 투베드면 3,100불이면은 한 9,300불 정도 들어야 돼 한 달에. 이렇게 타운의 신규 아파트 렌트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 렌트를 하는 신규 아파트를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인센티브죠. 뭐 한 달에서 뭐 두세 달까지 뭐 프리 렌트까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1년으로 계산해 보면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지만 하지만 왜 렌트비를 낮추지 않는 건가요? 네, 그건 바로 부동산 개발자들이 은행 융자를 받고 건설을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신규 아파트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의 건설 후 그 분양까지 그 융자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때 아파트 공실률이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융자를 받을 때 같은 조건으로 나와야지 융자를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3,000달러 아파트 렌트비가 갑자기 2,700달러로 낮아졌다. 밸류가 떨어졌죠. 그러면 융자 조건이 안 됩니다. 그만큼 건물 개발자가 또 떨어진 밸류만큼 자신의 돈을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같은 조건을 다시 받기 위해선 숫자상으로는 그대로 렌트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또 가격을 낮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 보이기에는 한두 달 프리렌트를 주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들은 뭐 빨리 늘려야 하니까요. 그럼 LA 한인타운의 신규 아파트를 제외하고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 그 한인 매니저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파트 내부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빈집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빈집이 없나요? 네, 빈집이 없다고 합니다. 한인타운에서 동쪽으로 이제 알바라도 쪽에 있는 그 아파트였는데 투베드가 한 2,2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이 뭐 평균보다 좀 낮다 보니 빈 아파트는 없다고 전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어때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노 베이컨스예요. 제로예요? 네. 네, 그리고 타운에 또 다른 아파트도 알아봤는데요.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였습니다. 네. 현재 빈 아파트는 새로운 입주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고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로 새로운 입주자에게는 이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새 입주자에게는 가격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온 때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저희도 지금 원베드룸이 1,795불이요. 투베드는요? 투베드룸은 2,355불이요. 1년에 한 3%씩밖에 안 올리지만 이제 새로 입주하시는 분은 지금 현 렌트 놓는 가격으로 놓고 있어요. 신규 아파트 투베드가 3,100달러. 그리고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1978년 이전 건물 투베드는 약 2,400달러. 가격 차이는 있지만 많이 올랐네요. 그렇다면 LA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뭐 글렌데일, 이글락 지역 평균 가격은 스튜디오가 1,194달러입니다. 네. 원베드 1,495달러고요. 투베드 1,885달러, 쓰리베드는 2,140달러로 평균가는 1,626달러입니다. LA 한인타운보다 한 900달러 정도 저렴합니다. 저도 글렌데일 지역에서 꾸준히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뭐 사실 어디나 뭐 지금 좀 다 올랐는데 LA 지역 한인타운 렌트비만 보면 지난 5년 사이 평균 한 40%가량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5년 전 그러니까 1,500달러 하던 아파트 렌트비는 지금 한 2,1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오른 것인데요. 그것도 그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지만 이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은 다시 시세대로 가격이 확 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5년간
오른 거를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한 연 7,200달러 정도를 지금 세입자들은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소득은 사실 뭐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른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먼트 리스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35살 이하 가구 수입은 31% 증가한 반면 아파트 렌트비는 61% 늘어났다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한인들 렌트비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은 금액으로 오르고 있어서 정말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고 자고 일어나면 렌트비가 오르고 뭐 갑자기 300불씩 600불씩 심하게는 뭐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다가는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진짜 홈리스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10년 가까이 살아서 그 집이 정도 들고 그냥 거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해마다 몇 프로씩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내가 처음에 들어갔던 것보다 500불 이상을 더 지금 내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 갈 데를 알아봤더니 그 주변 시세가 더 비싼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또 올라갈 거고 내후년도 또 올라갈 거고 나는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기분? 렌트비가 높아 한인타운을 이사하려고 하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한인타운으로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셀토스에서 한인타운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한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집에서 지금 오시는데. 네, 제가 오늘 좀 늦어갖고. 아, 네네네네네. 오늘 몇 시쯤 나오신 거예요? 한 7시 5분쯤.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오시는데 안 힘드세요? 힘들죠. 저는 아기랑 출퇴근해서 그렇죠. 좀 힘든 편이죠. 트래픽이 엄청 많은 날에는 1시간 반에서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리죠. 아니 사실 가는데 집에 가는 길이 네. 가는 길은 모르겠어요. 올 때 막히면 골치 없지 않아요? 많이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아기랑 출퇴근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이제 아기가 이제 얌전히 이제 같이 오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되면 이제 자기도 불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듣고 뭐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 때가 많죠. 그러면 저도 운전하는 이제 앞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마미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죠.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LA로 자녀와 함께 출근해야 돼서 더 일찍 나와야 하는군요. 네, 플루턴에서 거주하다 셀토스를 이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한인타운 너무 복잡해서 사실 한인타운에 사는 것보다는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는 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러나 한인타운의 높은 렌트비 때문에 네. 타운에서 생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높은 렌트비 때문이죠. 3bedroom 집을 렌트를 했어요. 그 같은 크기의 집을 여기서 렌트를 하려면 한 1,000불에서 2,000불 더 많이 내야 되는 값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버젯에 맞춰서 여기 아파트를 케이타운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으면 한 one bedroom apartment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3-person family에는 one bedroom apartment 좀 힘들죠. 한인타운에서 생활하기에는 렌트비가 높고 그렇다고 다른 지역도 계속 오르고 있고 굉장히 세입자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소득과 아파트 렌트비를 한번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A시 평균 가구당 소득은 7만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LA 지역 가구당 평균 소득은 69,300달러입니다. 세입자 주거 비용은 월 소득의 한 30%,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죠. 이 정도 지출이 안정적인데 부동산 전문업체 그 질러오는 평균 소득 세입자는 그 절반인 47%를 렌트비로 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계산을 한번 쉽게 해보자면은 평균 소득보다는 좀 낮지만 세금을 제외한 한 월 4,000달러를 버는 가정으로 한번 예를 들고 계산을 해보면요. 렌트비 소득의 3분의 1, 그러니까
$4,000를 번다면은 아파트 렌트비로는 한 $1,300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LA 한인타운의 아파트 $1,300짜리 $1,300 없죠. 스튜디오가 $1,600, 뭐 $2,000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이 계산대로 하면 월 수입의 60%를 렌트비로 소비하고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아파트 전체 평균가 $2,500입니다. 렌트비가 연 $30,000 지출이 되는 것인데 그럼 렌트비 3분의 1로 계산을 하면은 $90,000 정도는 벌어야 생활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보다 많이 벌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90,000 이하 소득은 생활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은 해야 하는데 그럼 이 부족한 생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젊은 층은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 평균 카드 빚이 네. $23,064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뭐 물론 학자금 상환도 있지만 높은 렌트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평균 카드 빚은 $19,299로 나타났는데요.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꼭 지출해야 할 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카드 빚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저축이 없다는 것이고 렌트비는 이제 계속 오르고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명 캥거루족이 느는 추세입니다. 네. 이 캥거루족이란 그 사회에 나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혼자 자립하기가 좀 어려워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네.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4명 중 1명은 돈을 모으기 위해 여전히 부모에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렌트비가 너무 한인타운에서 너무 비싸서 좀 뭐 가족들이랑 뭐 같이 살면서 약간 돈을 세이브한 다음에 옮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돈을 더 뭐 좀 모은 후에 뭐 시세 같은 것도 좀 보면서 그다음에 뭐 이주하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막상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구하러 계속 다녔는데 너무 엄청나서 비싸서 이거는 수입의 반 이상이 차지하더라고 렌트비가.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에다 뭐 익스펜스가 많은데 생활의 3분의 1만 돼도 괜찮은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 뭐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경기는 안 좋고 모든 비즈니스는 다 다운됐고 정말 홈레스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가 빠른 시일 내에 그냥 동결이 돼서 정말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작은 힘이 될 것 같아요. 한인타운뿐 아니라 사실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도 지금 계속 렌트비가 오르고 있는데 렌트비가 계속 오르는 이유 사실 뭐 수요와 이제 공급, 언밸런스는 저도 이해하거든요. 네. 하지만 투자자들도 많이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크게 한번 보자면 2008년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주택을 잃는 이렇게 많이 차압이 됐었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프라임에서 1,000만 가구가 마켓으로 변한 거 한꺼번에 그게 이렇게 줄지어서 차례차례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냐 폭우 오듯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렌트 마켓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올라가지고 한 채 놓고선 경쟁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야 이거 1,200불 해도 나가네. 아 그럼 옆에 거 나가는데 아 이거 1,400불 한번 내놓을까? 또 나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렌트비 가격이 오르던 2013년 정도로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집을 사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5, 6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서 볼 수가 있겠는데 아파트 렌트비가 한 $2,000 정도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내 집을 사서 그 렌트비를 낼 돈으로 모기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한인타운을 떠나는 이런 러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뭐 부에나파크로도 많이 이사를 가기도 했고 타운 인근적으로 많이 갔죠. 그런데 이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 일단은 디파짓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디파짓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택, 뭐 콘도 가격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렌트비가 따라서 같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을 그때 당시에 아직 뭐 안 샀던 사람들이
아파트나 그러니까 집값은 많이 올랐고 여기 아파트까지 오르면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오르는 렌트비를 세입자들은 그냥 바라만 봐야 합니까? 지난주 렌트 컨트롤 확대에 관한 저희가 이제 주민 발의안 10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네네. LA 카운티도 최근에 렌트비 3% 인상을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 11일이죠. LA 카운티가 그 비자치 지역에는 향후 연간 렌트비 상한선을 3%로 제한하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이제 영어로는 unincorporated. 그래서 비자치지구라면 LA 카운티의 88개 시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카운티 내 각 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 카운티 비자치지구는 뭐 이스트 LA, 그다음에 마리나 델레이, 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뭐 라크라 센터,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은 세입자 20만 명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각자 사정은 분명하지만 세입자들을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LA 카운티가 치솟는 렌트비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보다 강력한 내용의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돼 있습니다. 어쩌면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할 정부 규제,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규제가 렌트비를 낮출 최선의 방법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